이번 강의에서는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천문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여겼습니다. 둥근 하늘을 해와 달, 오행성과 수많은 별들이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이지요. 하늘을 지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람도 지나고 구름도 지나며 번개도 지나갑니다. 인간들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지요. 중요한 통치 이념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 천문 관측 활동은 전문 천문학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규칙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보고도 했지요. 이를 바탕으로 하늘의 이상 징후를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 신성, 해성 등의 움직임 말입니다. 이런 천문 관측 행위는 고전이나 성인들에 의해 권장되었습니다. 주역에서는 하늘이 형상을 드리워 기륭을 나타내자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고 했고, 공자는 춘추를 지으면서 일식과 성변을 모두 그대로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이를 삼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하늘의 움직임이 땅과 인간의 일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은 조선시대에 더 강화되었어요. 천문 관측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가 된 것이지요. 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천문 관측을 위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송, 거란, 여진, 몽고로 이어지는 요동치는 중국 상황에 고려 정부도 편치 않았고, 더불어 천문 관측 전문기관인 서원관의 운영도 불안했지요. 업무를 진행하는 기구의 불안함은 곧 관원 신분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문 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체제가 정비되었고, 천문 관측을 위한 정부부서 역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운관 혹은 관상감으로도 불렸는데요. 역산, 천문, 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근무 관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관상감 관원이 되기 위해 치른 시험을 살펴볼까요? 보천가를 암송하거나 그려야 했습니다. 이 보천가는 하늘과 별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전통 하늘의 별자리를 분류한 28수의 체계와 위치를 설명했죠. 보천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천문유초는 세종대에 완성된 조선 땅에서의 하늘입니다. 당연히 이것 또한 외워야 했죠. 거기에다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역법인 칠정산 내편의 일식과 월식, 목화, 토금, 수성의 위치와 칠정산 외편에서의 일월식도 계산할 줄 알아야 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 저 별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 별인지 관측 날짜에 맞추어 제자리에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혼천이나 간이 등 별과 관련한 관측기구도 잘 다루어야 했고 관리도 잘해야 했습니다. 별들의 위치를 기록해 관측 결과와 대조하는 의상에 별자리가 지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구도 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 관원이 되면 궁궐과 한양도성의 하늘 상황을 관측해 보고했습니다. 관원들은 3인 1조가 사흘 동안 함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하루를 5시간대로 나누어 상등의 관원이 4번, 중등의 관원은 5번, 하등의 관원은 6번 당번을 서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누었죠. 이들의 관측과 보고 활동을 살펴볼까요? 특히 꼴이 있는 별 해성과 꼴이 없는 해성인 패성, 그리고 우리가 신성이라고 부르는 객성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하늘의 현상을 유심히 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관상감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관측이 맞는지를 논의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책임자에게 알려 임금께 고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전통 하늘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인 관상감은 업무 규정과 보고체계 등의 체제가 엄밀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내내 운영될 수 있었죠. 천원지방과 제해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개항 후 대대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우주론에 의해서였습니다. 개항 전에도 서양의 근대적 우주론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정보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로 재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근대적 우주론 소개와 도입의 중심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였습니다. 정부에서 펴낸 관보에 서양의 근대 우주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이 기사들에는 하늘은 둥글지 않고 끝이 없는 세계로 표현됩니다. 이 하늘의 별은 항성과 혜성으로 나뉩니다.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이 행성들은 각각 자기 궤도로 태양을 도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성은 오행이 배분된 5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구도 그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 특별하지 않았죠. 이 기사에 의하면 지구는 화성과 수성보다는 컸지만 다른 행성들에 비하면 매우 작았고 태양에 가까이 있었지요.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들의 겉보기 운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 같은 별은 이따금 이른 새벽 태양보다 먼저 나타나서 신성이 되고 몇 달이 지나서는 태양보다 늦게 지면서 나타나 혼성이 되는데 명칭은 2개를 지녔지만 사실은 1개다. 목성은 12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에 일주한다는 식입니다. 근대 서양 천문학의 소개로 하늘이 돈다라는 전통 천체 운동이나 그 중심된 땅은 더 이상 절대적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는 하나의 행성이 되었고 전체 우주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되었지요. 이런 우주론이 조선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별들의 운동이 규칙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하늘은 이상 현상을 보임으로써 하늘의 뜻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규칙적인 자전과 공전 운동을 하고 일식과 월식 또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더 이상 이를 두려워하며 의미를 부여할 일이 없게 된 것이죠. 전통 사회에서 군주가 하늘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때를 알고 때를 알리는 것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일이지요. 따라서 제왕이 하늘을 살펴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주는 것은 전통 사회에서 하늘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군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조선에는 왕을 도와 수시를 위한 역서 제작을 전담하는 관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가들의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한 역상가들이었죠. 역법을 전담했던 그들은 해마다 정확한 역서 발행을 책임졌습니다. 이 역서에는 한 해 동안의 천문 움직임에 따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입춘, 입추, 하지를 포함한 24절기, 만월, 상망월과 같은 달의 운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기를 토대로 농부들은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태양력에 의한 것이지요. 또 어업의 중요한 정보인 밀물과 썰물은 달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태음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부뿐만 아니라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죠. 이 둘 다를 아우른 것이 전통시대의 역서로 태양, 태음력이라 부릅니다. 이 역서에는 또 다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손 없는 날과 같은 정보입니다. 교수님, 손 없는 날에서 손은 무슨 뜻인가요? 소는 인간에게 장난질 치는 잡신들을 의미해요. 이 잡신들을 손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귀하게 모시니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계시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는 사방에 있고 사방에 있던 잡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이때를 틈타 이사하고 결혼하며 된장도 담그는 등 크고 작은 집안일을 치렀습니다. 정부는 이 역서를 통해 백성들의 일상생활도 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관상수시의 의무와 역서의 권위 역시 근대 천문학이 도입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항에 의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근대 표준적 시각체계를 수용하게 했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1일 24시각 그리고 7일제의 국제표준시각체계를 세계 모든 나라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조약을 맺고 무역을 하고 정보를 송수신하고 철도가 다니고 기상 관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적 시각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특히
기독교 세계 질서가 투영된 치료일을 따라야 했죠. 이 표준 시각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를 24시각으로 균등하게 나눈 데 있습니다.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눈 조선에서는 밤 시각과 낮 시각 길이가 계절에 따라 달랐습니다. 밤 시각이 오경으로 나누는 것은 같지만 이 오경의 경과 경 사이가 다릅니다. 이 경과 경 사이는 24절기에 맞춰 조절되었지요. 겨울의 밤은 경간 간격이 길고 여름 밤은 짧았습니다. 해의 움직임에 맞추어 시각을 조절한 것이지요. 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전통사회의 습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 시각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오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태양이 아니라 시계에 맞춘 생활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전통사회의 축호와 제의, 근대 기상학과 관측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